뭐 복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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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뭐 본인이 다 밝히셨으니까 네, 사실은 네, 네, 네. 그래도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복당을 결심하게 되신 이유를 한번 또 직접 목소리를 지난번에 전화로 인터뷰하셨잖아요. 아, 그랬구나. 네, 네, 네. 직접 나와서는 처음이시니까. 아, 네, 네, 네. 또 며칠 지나니까 그러니까. 그저 오래된 것 같아요. 네. 어떠셨어요? 무슨 뭐 어떤 이런 각오, 뭐 이런 이유?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이렇게 당 얘기도 하고 막 하는데 사실 이제 정확히 얘기하자면 예. 저는 그 애국주의자랄까 그런 편인데 예. 그러니까 사실 진짜 보수죠. 진짜 보수. 그죠? 예. 네, 그래서 근데 이제 가짜 보수잖아요. 국민의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그리고 나라가 어쨌든 보수나 진보다 이런 걸 떠나서 나라가 정상적으로 잘 가야 되는데 예. 지금 엉망이 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이번 총선이 매우 중요하다.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경고, 예. 이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을 하고 견제를 해야 되고 남은 3년간 지금까지 2년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전개가 될 거예요. 그래서 이 남은 3년 동안 어떻든 잘 이걸 통제를 해야 된다. 정말 저는 불안한 게 특히 외교 이런 부분도 경제나 외교 맞아요. 그죠? 뭐 물론 검찰 이런 거는 뭐 다른 분들 많이 말씀하시니까 네.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아마 미국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 대통령 선거에서 저는 트럼프가 유력하다 이렇게 봐요.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이제 상황 자체가 대한민국이 고립되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. 그러면 이럴 때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나 스탠스를 잘못 취해서 굉장히 우리 생존에 그냥 좀 어렵다 이게 아니라 저는 대한민국의 생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봐요. 이런 상황에서 야당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. 그렇죠. 네, 그래서 야당에서 이 정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나도 담당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제1야당이 민주당이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물론 뭐 저도 떠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런 여러 가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힘을 합해가지고 제1야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 상황을 극복할 수밖에 없지 않냐. 그리고 또 중도층이나 소위 말해서 무당파들 그러니까 지금 어느 당을 지지하는 걸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한테도 이런 호소를 해야 되겠다. 그렇죠. 이 막아야 되고 견제해야 되고 그리고 민주당 중심으로 이 폭주를 막을 수밖에 없다. 그 현실적인 대안이다. 그러니까 좀 아쉬운 게 있으면 민주당을 계속 변화시켜 나가고 그렇죠. 혁신하면서 우리가 더 낫게 만들어야지. 여기 뭐 조금 아쉽거나 자기하고 안 맞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방치하는 거 저 그거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맞습니다.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입당을 하셨고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뭐 저는 사실은 다시 온 거잖아요. 네, 어떻게 그런 보면. 거죠. 네. 그래서 그 전에 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절이 있었죠. 몇 년 좀 이제 많이 됐어요. 뭐 민주당에 시작한 지도 이미 10년이 넘었고요. 그렇죠.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서 또 돌아오게 된 배경에는 많은 분들이 또 권하기도 하시고 그때 정말 어려웠던 시절에 저하고 같이 했던 그런 의원님들 포함해서 우리 당원들이 정말 따뜻하게 격려도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그때 제가 그 새정치 바람이 들었잖아요. 근데 그거 사실 저만 그런 건 아니었어요. 많은 사람들이 그땐 뭐 대단해 완전 광풍이었으니까. 그래서 그 새정치 바람이 들어가지고 갔는데 너무 고생만 실컷 하고 실컷 하고 새정치라기보다는 정말 실망만 잔뜩 하고 그래서 제가 새정치는 자기가 있는 데서 그것을 더 변화시키는 게 새정치인 것 같다. 더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게 그런 결론도 내리고 참 제가 생각이 많이 짧았다. 근데 이제 방황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저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요. 사람들이 그동안 너무나 헛고생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
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. 좋은 이제 경험이었다. 고생했지만 그거를 직접 다 겪었잖아요. 그렇지. 저만큼 다 맞아. 직접 겪은 사람이 없을걸요. 맞아요.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제는 생각이 정리가 많이 돼 있는 상태라서 고생했지만 감사한 세월이었다고 생각하고 예. 심지어 저한테 뭐 쓴소리 하시는 분들 얘기도 요즘에는 아 저런 얘기가 나중에 보니까 다 나한테 약이 되더라. 그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. 예, 네, 알겠습니다. 우리 당원들한테도 네, 네. 그 동안에 하여튼 그 기대에도 불구하고 제가 박차고 나가서 방황하는 저를 보면서 얼마나 뭐 안타깝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랬겠어요. 그렇죠. 그래서 네.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만큼 더 성숙해져서 또 어떻게 보면 정치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예. 하겠습니다. 예, 좋습니다. 그런 각오를 밝혀주셨고 이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야 이제 그러면 어느 지역으로 갈까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. 아, 네.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지금은 그게 또 궁금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래서 혹시나 뭐 정리된 게 있거나 아니면 얘기 나누신 게 있는지도 궁금한데 네. 전체적으로 이제 출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닥을 잡고 계세요? 뭐 당에서 이제 저한테 몇 가지 제안들 하시죠. 근데 아직 정해지진 않았고요. 예. 상의 중에 있습니다. 예, 상의 중에 있고 당이 이제 전략적 판단들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주로 어쨌든 서울과 경기 쪽에서 전략 뭐 자원이라고 해야 되나 전략 자원으로서 어떻게 배치할지 또 저만 가지고 고민하는 것 같지는 않고 여러 그렇죠. 사람을 두고 같이, 예. 이렇게 어떻게 구도를 만들고 어떻게 배치를 하고 이런 걸 고민하는 것 같고요. 그래서 몇 가지 안을 저한테 제안을 했는데 뭐 저도 또 제 개인적인 취향도 있을 거 아니에요, 그렇죠. 그죠? 네, 그래서 아직은 뭐 제가 말씀드릴 단계는 단계는 아니다. 아니다. 네, 그러나 아마 다음 주 정도는 결정이 될 것 네, 같다. 네, 돼 있을 거예요 아마. 그러니까 본인 네. 얘기니까 이건 좀 이제 좀 지나서 얘기하시더라도 네. 이제 국민들이 또 궁금한 중에 하나가 추 전 장관하고 추미애 전 장관하고 전현희 전 네. 위원장 세 분이 네. 사실은 이제 그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강하게 싸우시는 분들이잖아요. 네, 이런 조언까지 네. 포함해서 네, 네. 그분들이 과연 어디에 배치될까 궁금한데 네. 다른 두 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? 저도 사실은 네, 제 코가 석자다 보니까 근데 뭐 그런 안도 있더라고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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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뭐 삼각편대 네, 뭐 그러니까 이런 그런 얘기가 안도 있어요. 있고 그 삼각편대가 이렇게 한강을 중심으로 형성될 수도 있고 네. 아니면 확대해서 음흠. 서울 경기 이렇게 이렇게 확대할 수도 있고 뭐 서울 이렇게 두 군데 하고 뭐 저는 경기로 배치한다든지 이렇게 그런 해서 방식으로.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런 안이 있는 것 같아요. 네. 네. 그래서 어쨌든 세 분이 상징적인 인물이에요. 그러니까 세 분이 다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정권에 대해서 쓴소리도 하고 강하게 비판하고 이랬던 분들이니까 네. 이분들이 전면에 나서서 윤석열 정권의 심판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네.